네, 후반부 기술공화국선언 후반부 발제를 하겠습니다. 후반부는 3부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에서 여기서는 에크벌대 10장 에크벌대인데 에크벌대에 대해서 그 벌대를 연구를 해서 여기 보니까 그게 공학적 상상력과 도전 정신이 있더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51년에 독일의 린다우어라는 분이 벌떼 행동을 연구를 했는데 수만 마리가 어떻게 중앙 통제도 없고 그런데 한가 이거를 쭉 봤더니 그래서 매료가 됐대요. 그리고 꿀벌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 틀려요. 다른 동물학자로서 다른 동물들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각자가 자기네 환경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탐색했지만은 꿀벌은 세상에 2만 내지 3만 마리가 대규모 집단이 한꺼번에 새로운 둥지를 옮긴다. 와, 어떻게 이런 협력과 조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개체 조직화하고 잠재적인 둥지부를 정찰벌들이 탐색을 하고 그런 그 중에서 정찰벌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런가? 이게 보니까 벌들이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춤 동작으로서 하더라. 야, 그 춤동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춤 동작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꺼번에 그냥 옮긴다. 여왕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진은 가만히 보니까 이 꿀벌 동작을 보니까 집단적 의사 결정이 간호사나 의사 같은 이런 의료 현장에도 뭐 되는 거 아니냐. 그 즉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중앙 통제 없이도 조율된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그런데 정부 관료나 조직 대기업에서도 우리 인간 조직에서는 개개인의 에너지와 재능을 자리 다툼하는 데 다 쓰고 성과에 대한 기여만을 주장을 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은 회피에만 주로 소모가 되더라. 그래서 에크벌떼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과학기술 국가적인 핵심 자산으로 삼은 상징적인 기관이다. 공학적 사고방식은 문제를 단순히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꾸는 실행력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계속하려고 해도 그 공학적 지식과 사회적 책임이 결합해야 된다.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 중심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포병으로서의 과학적 지식이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금호공고 출신 아닙니까? 공고 출신. 기술 혁신은 국가적 필요와 공동체적 가치를 고려할 때만 진정한 공화국적인 힘이 된다. 다음은 11장 즉흥적인 스타트업. 너무 즉흥적이 된다 그러지 마라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팔렌티의 신입 직원들이 오면은요, 이 저자는 이 CEO죠. 영국의 카스 존스턴이 쓴 소설 즉흥 연구에 대한 책을 다 준대요. 이 책은 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만은 신입 직원들이 이 책을 받으면 왜 이 책을 왜 주지? 하면서도 이 존스턴이 책은 현대 기업 문화가 주는 특징 중 하나를 드러내면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 잘 나지 못하는 요소가 안에 있었다. 그 안에 안주하지 말자 이게. 안주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엔지니어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통찰을 주는 제국이다. 실리콘밸리의 핵심 통찰은 단지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수한 존재로 인정하며 창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자유로운 공간을 보장해 주는 데 있어야 된다. 가장 생산적인 소프트 회사들은 예술가나 공동체와 같아서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재능 넘치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지닌 권력에 수령하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야말로 가치 있는 본인이다. 스타트업은 민첩함과 창의적 즉흥성으로 기술 혁신을 이끄는 데게 이 대박 나겠다 즉각 그런 것이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장기적 설계나 공공적 책임보다는 순간의 번뜩임, 아이디어, 시장 기회에 의존해서 빠르게 회사를 세우고 단기 성과를 노리는 방식적으로 즉흥적인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장 집단의 압력. 독창성과 순행. 이게 솔로몬 애쉬 교수가 시험을 했습니다.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작대기 하나 그리고 작대기 3개 그렸는데 요거 2개 중에서 같은 게 뭐냐? 근데
아 8명이 요놈하고 가운데 있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쉬가 다 짜고 해서 짜고서 한 명만 바꾸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지적하는 걸로. 그러니까 시험 대상자는 이게 분명히 맞는데 다른 사람 자기 빼고 모두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집단의 압력을 받는 거죠. 이게 옛날에 됐어요. 지록위마라고 간신조교가 말이지. 왕에다가 왕이시여 이 천리말을 보옵소서. 세상에 사슴 보고 천리말하니 이 사람아 그게 왜 사슴이지 말이냐. 그러니까 이 조고하고 간신들은 조고의 협박에 굴려가지고 마마 그 말이옵니다. 사슴이 아니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 황제 호야 왕자는 이거 나만 틀렸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한민국도 지록이마 민주화하면서 실제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하면서 이거 민주화입니다. 독재 보고 민주화입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공화국의 진정한 발전은 집단의 압력이 아니라 독립적 사고와 책임 있는 결단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엔지니어 과학자들도 집단적 합의 동조 압력 속에 독창성을 잃어버린다. 이거를 걱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장 군을 위해 더 나은 무기를 만들다. 이게 실제 사례를 저자들은 이렇게 쭉 아주 내용이 아주 길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할 적에 미군하고 연합군들이 길가에 매설한 급조 폭발물에 여러 번 당했대요. 여러 번 당했다. 이거 막 그때 이게 뭐냐 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 예. 그러니까 이것에 미군 병사 3,000명 이상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폭탄이냐? 세상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농업용 비료를 이용해서 제조한 이 폭탄이야. 농업용 제조. 그 길에 매발했다가 길에서 터지게 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이 300달러에 불과한 이 조악한 급조 폭발물 IED에 맞서려고 미국에서는 25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사들이 팔렌티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겠다. 그런데 그걸 안 해줬대요. 나중에 우여곡절이 했는데 살아있는 해병대원들은 팔렌티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보유한 덕분이다라고 실제가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기술 산업은 군과 등을 돌렸습니다. 왜? 관료들 장난이가 너무 딱딱하고 그 국내 여론도 말이지 무슨 좌파니 피신이 정치적 올바름이니 하니까 드러내기도 하고 그럴 바에야 더 좋은 수익성 높은 소비 시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지. 더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엔지니어는 군사적 필요 속에서 큰 발전을 이뤄왔다는 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거는 파괴 수단이라기보다는 파괴 수단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 생존과 안보 보장이 되는. 우리가 깡패에게 안 당하려고 하면 태권도를 배워야 되듯이 유도를 배워야 되듯이 그걸 민주파리만 하다 보면은 적대 세력이 우위를 저갈 위험이 커진다. 기술공화국의 책임은 자유를 지키는 무기와 방어 체계를 공동체적 가치와 연결한다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14장 세상은 구름일까 시계일까? 꼭 시적인 문장입니다. 구름이냐 시계이냐. 구름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시계는 떼깍 땡땡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시계처럼 완벽히 계산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구름이야 저 변화무쌍이 하는 관점이 서로 대립이 되더라. 1970년도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아주 참 유명한 회사 그냥 유명한 게 아닙니다. 이런 오노 다이치 임원들이 도요타의 혁신 노하우를 설명한 책을 지었는데 이거를 보고 팔란티어가 20년 전부터 이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 계속적으로서 반복을 해. 계속적으로. 왜? 5 whys 5번이나 질문한대요. 그러니까 기계가 한 번 딱 멈췄는데 그냥 한 번만 연구하면 그건 줄 알아서 하다 보면 또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계가 멈추는 일을 해도 보다 보니까 마모된 금속 부분이 음원인 걸 찾아내더라. 그래서 오노 다이치는 그 탐구 방법이
문제의 근본에 있는 공학적 결함을 밝혀내는데 집중하더라. 팔레티아도 그렇게 하고 있다. 기술과 사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 복잡성 속에 존재하며 단순히 기계적 예측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은 이 다 결합해서 질서와 혼돈을 동시에 다루는 지혜가 요구가 되더라. 우리가 오늘 기술공학을 다시 세우자 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적 본능을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의 실용주의적 태도를 두 가지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공동 목표에 맞추는 것이다. 이 공동 목표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를 정의하는 위험을 우리는 감수해야 돼. 우리는 방공을 국시의 제1도 삼아야 돼.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15장 사막 속으로 고립에서 찾아야 될 길. 서구 사회는 지금 사막과 같은 황량한 상황에 직면해 있대요. 왜? 기술의 정신적 기반을 상실했기 때문에. 왜?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옛날 유명한 얘기입니다. 집단지성의 설명사를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걸 저도 진작에 알고 있고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축시장에서 프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황소 무게를 저울로 달지 말고 알아맞혀보자. 그래서 참가자 800명에다가 단순한 농부에서부터 뭐 전문가 할 것 없이 하는데 이거 써서 요 무게를 측정해서 맞추면 이제 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장난으로 하면 안 되니까 참가비 6펜스를 다 받았대요. 그래서 787개 추정치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그 소의 무게 1207파운드가 나오는데 실제 소의 무게가 1198. 거의 맞췄어. 이게 집단 전체 평균값, 중앙값은 전문가 수준, 정확하더라. 그게 짜고 치셔서는 안 되고, 각자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선거는 짜고 치서는 안 되죠. 사전선거 해가지고 짜고 치서 부정선거 해서는 안 되고, 집단 지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술공화국을 재건하려면 기술 분야에서 유리한 창업가 문화가 정부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오너십 사회라는 거예요. 오너십이 뭐냐? 주인의식 사회. 내가 주인이다. 머슴이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다. 주인의식, 오너십 사회를 다시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이 오너십 운동. 예. 다음 16장 청렴함의 대가. 예. 원칙을 지키는 비용. 이게 유럽 연준의장 제롬 파월 의장인데 이 사람이 결정력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 운명도 다 바꿔주고 부동산 가격도 되고 근데 세상에 파월에게 19만 달러 뺏기는 월급을 안 준대요. 연봉을. 이건 미국 공무원들이 연봉 수준. 이게 우리가 정치에 돈이 개입하는 걸 하면서도 근데 실제로 돈 많은 부자들은 공직에도 나가고 그런데 약 11%가 나가더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책이 아주 스토리텔링이 리코버 원자력 핵 잠수함을 발명한 사람이죠. 예. 리코버는 미국이 소련을 압도하여 힘의 균형을 미국 쪽으로 길게 만든 거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다. 이 원자력 시대 초기에 미국이 육해공의 해군이 제일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 세계 바다를 휘어잡으면서 세계를 자유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자산 중 하나로 해군이 지금 가장 위대한 자산 중 하나로 증명이 되었고 이 말은 기술공화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인류 발전이 바탕이 되었던 국가적 집단 전체적인 감각을 다시 부활시키자. 다시 포용하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 17장 앞으로의 천년 기술공학의 비전은 뭘까? 여기에 1994년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한 사람이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뭘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종족수, 부족수 다 평균 내보니까 148.4명. 그래서 150명. 이걸 덤바이수. 예. 한 사람이 150명까지는 맥시멈으로 조직 관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덤바는 로마군의 부대나 현대 기업체 내에서도 150명 안팎을 상한선으로 적용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언어더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 낯선 나라 사람들하고도 하면 언어가 중요하더라. 언어. 그래서 신백훈 의병은 4개국어 동시학습서 책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4개국어 동시학습서 책 받고 싶은 분은
신배굴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또 싱가포르다. 참 부러운 나라입니다. 리칸유 이광유 수상이죠. 세상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했는데 싱가포르가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낮았다. 진짜 조그만 섬나라인데 소국이고 그런데도 세상에, 그리고 자원이 하나도 없어. 뭐 여유이 하나도 없어. 다 부족해. 하지만은 또 여기에다가 게다가 인구 수십만이 언어를 12개나 12개. 말레이시아 영어 뭐 등등, 태국어서부터 중국어서부터. 그러니까 이광료가 이제부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결혼 상대 선택하는 소개팅까지 다 정부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나오면서 인류의 다음처는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아남으려면 기술공학적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공통적 책임과 윤리 기준을 제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술 독재, 잘 나가는 기업들이 지들만 돈 벌으면은 그건 기술 독재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자유시장 수호 체제를 위해서는 기술공화국 같은 데 있다. 지금은 그걸 선택을 할 때다. 앞으로 천년을 가려면은. 그 18장 마지막 관장인데요. 미학적 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우고, 여기 보면 서양 미술, 음악 뭐에 대한 것이 쭉 미학적인 것이 나옵니다. 위대한 문명은 언제나 기술, 정신, 미학이 좌해를 이룰 때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고, 아름다움과 질서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이고, 기술공학은 도구적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가치와 인간 중심적 설계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문화와 공동체의 이상으로 만들어준다.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기술공학국을 재건하려면은 집단적 경험, 공유된 목적, 정체성, 시민적 의뢰를 다시 받아줘야 돼. 받아 모아 합쳐야 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술 예컨대 뭐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문화의 산물이다. 그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뭐 기존 질서를 해체하자, 그것이 정의롭고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기술공학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빈자리에 함께 무언가를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장의 미학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글을 요약을 해보면은, 이 팔란티어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책으로 내자 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공동연구 토론 했고, 혼자의 협력이 결실임을 감사하고, 팔란테라는 회사의 창립자들, 그리고 이거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걸 구상하게 된 거는 소비자 시장만 노리는 미국이 이걸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다. 여기에 담긴 생각들은 우리가 무척 독특하다고 여기는 이 조직에서 직접 겪은 체험에서 비롯된 그 체험을 정리해 보려고 한 시도이다. 대단히 다채롭고 열정적인 실험을 했는데, 이 책을 만든 우리 저자들 그 일부가 될 수 있던 사실에 영광이고 깊이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 그 의사 이걸 번역하게 된 건 한국 사회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 거다. 한국 사회도 중요한 것이다.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고 국가 안보, 기술주구, 공화국적 책임을 고민하게 된 문제를 가지고 실리콘밸리식 가치관이 아닌 공동체 중심의 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해서 번역해놓으라. 한국민들에게 기술과 민주주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성찰할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후반부 발제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